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크로바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 행운이 뭐였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최고의 행운은 뭡니까? 왜 이렇게 열어하세요? 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요거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의 이제 예. 아내를 만난 거를 행운이라고.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게 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아내분이 이 방송을 모니터하고 계시군요. 그런 걸로. 예. 아니, 그렇지요, 또, 실은. 예. 그렇잖아요. 예쁜 토끼 같은, 정말, 토끼 같은 우리 자녀분들을 낳아주셨으니. 그래요. 최고의 행운은 아내를 만난 거다라고 찜찜하게 정리하면서. 진심으로 정리하면서. 자, 오늘 소개할 질환은 어떤 겁니까? 예, 그 떨림인데요. 떨림이요? 예, 예. 첫눈에 보고 반에서 후두두두 이렇게 떨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은 두근거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사병.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죠. 그 우리가 반대로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그 분노의 대상이나 오. 공포의 대상을 만나면 그때도 떨려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떨고 그쵸. 막 그러잖아요. 부들부들. 예.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떨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런 예. 분은 평생 일평생 뭐 그런 악연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인상이. 그렇죠. 예. 저는 가끔 있습니다. 자, 오늘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눈밑이 파르르 떨릴 수도 있고 뭐 손을 네. 이렇게 살짝 떠실 수도 있고 머리를 떠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떨림 자체는 대부분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고 그래서 떨림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인 스스로는 생활하시는데 지장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분들이라든지 이제 주위 분들이 떤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본인은 아무 지장이 네. 없고 괜찮은데 주변에서 네. 이렇게 떨어. 예, 이 말이 맞습니다. 스트레스고 막 예, 이럴 때.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분들하고 환자분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남들 보기 좀 그러시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상견례라든지 결혼식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예,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그럴 때 또 떨게 되면 굉장히 좀 그러시니까 예,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편해 하시는 그런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내부에 있는 병이라면 뭐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 네, 맞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요. 상견례 자리라든지 조금 좀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떠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쓸 법도 하네요. 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떨림, 눈밑 떨림이나 손 떨림이나 머리 떨림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요. 나는 여기가 이럴 때 떨리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증상이 있으면 샵 99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도 활짝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떨리잖아요. 이게 떨리는 게 저도 이게 눈 밑에 약간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떨릴 때도 있긴 하지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떨림에도 이제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손을 떠시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정시 떨림하고 활동시 떨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정시 떨림, 활동시 떨림. 예. 그래서 안정시 떨림은 말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있거나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떨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활동시 떨림은 물건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손을 쭉 뻗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떨림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딱 순간 이렇게 정지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는 손가락 얼른 접어보거든요. 그런 게 누구나 좀 떨 수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떨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하다가 떨리면 목소리가 떨리거나 손을 떨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떨림은 생리적인 떨림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떨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떨림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떨림이 나타난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럴 때 좀 겁이 나요. 아, 예. 갑자기 이렇게 이게 떨릴 것이 아닌데 왜 떨린다냐 이럴 때. 네. 그러면 주의해야 될 떨림. 이 떨림은 좀 예사롭게 봐야 된다. 네, 네, 이런 건 뭡니까? 네, 그래서 떨림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파킨슨병이 아닌가 그건데, 그렇죠. 그래서 물론 파킨슨병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파킨슨병이 뭐냐면 뇌의 특정 부위가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인데요. 치매하고 비슷한 범주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파킨슨병의 떨림 같은 경우는 동반 증상을 잘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떨림 자체가 좀 다른 떨림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떨림이 그 안정기 떨림하고 활동기 떨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파킨슨병에 나타나는 떨림은 안정기 떨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활동할 때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오히려 주무신다든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손을 내려놓고 있으면 그때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파킨슨병의 떨림이 알약 굴리기 떨림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꼭 알약을 굴리는 것처럼 이렇게 떨림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영상으로 한 번만 보시면 아, 저런 떨림이구나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초기에는 파킨슨병의 아주 초기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런 떨림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좀 진행을 하면 전형적인 떨림이 나타나서 좀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킨슨병의 3대 증상이 이 안정기 떨림하고 서동증이라는 증상하고, 서동증이요? 네. 그리고 근육 강직이 있는데요. 서동증은 이제 여기 서동증에서 서가 느리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행동이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강직은 몸이 뻣뻣해지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폭행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할머니가 파킨슨병이셨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그런 거를 모르셔가지고, 행동이 느리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안정기 떨림, 서동증, 근육강직 이 세 가지가 3대 증상인데,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동반되면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떨림하고 다르네요. 파킨슨. 네. 이 떨림이. 근데 워낙 초기에는 이제 떨림만 미약하게, 파킨슨병도 떨림만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그게 좀 구별이 좀 안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행동이 좀 느려지고. 그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파킨슨병이나 이 치매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좀 그러더만요. 잘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킨슨병은 이제 병명이 이렇게 딱 나와있잖아요. 그럼 그 왜 떨리는 건 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제일 흔한 경우는 사실 특별한 원인 없이 떠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본태성이라는 말 자체, 뭐 본태성, 특발성 이런 말 자체가 원인을 모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본태성 떨림이 제일 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본태성 떨림은 파킨슨병처럼 안정기 때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특정 물체에 손을 갖다 댄다든지 또는 특정 자세를 취한다든지 할 때 떨림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도 떨릴 수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몸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떨림 이외에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신다든지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서 두근두근 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동반 증상이 있을 때는 혈액 검사를 하면 갑상선 항진증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갑상선 항진증이 약간 갱년기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래도 일단 병원을 가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뭐 증상을 고려한 다음에 피 검사를 해봐야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경험자여가지고 촬영 갔는데 갑자기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는데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푹 또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갱년기 증상이었는데 이 피 검사를 하면 쉽게 알 수 있구만. 그리고 이외에 약물에 의한 떨림도 있는데요. 약물이요? 네. 맞다.
예. 그래서 정신과 약이라든지 소화기 관련 약들 중에 그 유명한 약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예. 떨림을 유발하는 유명한 약들이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약물에 의해서 떨림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턱을 이렇게 떠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턱을 막 이렇게. 예. 턱이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약간 또 구분이 좀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턱이 음. 떨리는 증상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게 좋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떨림 유발 약물을 끊을 수 있다면 끊어주시면 좋고, 근데 음. 정신과 약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다른 약물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 이제 약이 좀 더고 나가잖아요. 더구면 네, 이제 네. 더뎌낀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네, 네. 근데 턱까지 이렇게 떨릴 정도의 약은 한 번도 복용을 안 해봐 가지고 그러면 네. 이 내가 먹는 약도 잘 알아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약 포장지 보시면 약 이름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저 병원에서 진료받고 하시다 보면 약이 중복되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도 복용 중인 약을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시고, 음. 그래서 그 약 포장지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좋으시고, 아. 만약에 안 적혀져 있다면 처방전 받으셨을 때 그 음.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이제 어떤 증상 때문에 진료를 하시든 간에 굉장히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먹는 약을 정확히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야금 빛의 새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가야금 빛의 새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신영 과장님 모시고 오늘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눈밑 떨림이나 좀 몸에서 이상하게 여기가 지금 계속 떨리고 있다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샵 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그냥 그 듣는 풍울로 그냥 한 방에서 이렇게 좀 떤다 그러면 풍 네, 네. 이렇게 진단 내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 음.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한의원에서 풍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 듣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음, 있는데, 음. 근데 이 떨림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풍은 뇌졸중을 의미하는 중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한방에서 감기를 얘기할 때도 풍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런 떨림이라든지 또는 통증, 음. 막 여기저기가 옮겨다니면서 아픈 그런 통증 얘기할 때도 음. 풍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중풍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풍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떨림이 실제 중풍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음. 우리 뇌에서 소뇌라고 하는 부위라든지 중뇌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쪽에 중풍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쪽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그 아. 증상으로 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때는 떨림이 주증상이라기보다는 몸이 균형을 못 잡고 휘청휘청 하신다든지 네. 산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복시가 음. 나타난다든지 이런 다른 뚜렷한 증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 증상 없이 단순히 떨기만 하시는 경우에는 음. 네, 이런 뭐 뇌졸중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는 힘들고 예, 그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큰 증상들이 나오고요. 몸 균형을 못 맞춘다든지 네, 네. 뇌졸중인 예, 예,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우리 임미아님께서 전 얼굴 떨림이 몹시 불편한데요. 신경과 약 먹고 지금은 괜찮은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얼굴 한쪽이 떨릴 때는 참말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감싸고 속상해서 음, 많이 울었었어요. 음. 한의학에서 말씀하시는 떨림 오늘 귀 쫑긋 하고 잘 들을게요. 아,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얼굴이 떨리는 네, 네. 경우에도 그 어, 경우가 예,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우 수가 네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밑이 떠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눈밑만 떠는 경우는 이제 피로하다든지 네, 영양분이 부족하다든지 뭐 보통 마그네슘 많이 맞아요. 얘기하시는데 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뭐 영양분이 부족하고 하면 음, 그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눈밑만 떨리던 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 전체로 떨림이 퍼진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 신경과 약을 드시고 효과를 보셨다는 거는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시고, 음, 왜냐면 이게 얼굴 전체가 떨리는 경우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혈관이라든지 종양 같은 게 안면신경을 압박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 말 그대로 이게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그 누르고 있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뭐 수술 같은 그런
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약으로 조절이 잘 됐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좋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얼굴 전체가 이렇게 떨린다는 거는 요렇게 혈관이나 이런 게 안면 신경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아마 그래가지고 그 MRI도 이미 찍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하니, 네. 아유, 임미아님, 참 다행입니다. 이게 그 신경을 뭐 혈관이나 이렇게 눌러서, 네, 그러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네. 이 안면 떨림은 없어지는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 혈관이 눌렀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남이 보기에는 얼굴이 떠니까 좀 불편하시지만 사실은 뭐 생활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혈관이 아니라 뭐 종양 같은 게 눌렀다 하면 그쵸. 이제 그 종양은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떨릴 때 한방 치료를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만약에 신경이 눌린 거다 이러면 사실 뭐 그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방 치료보다는 그런 뭐 수술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치료가 잘 되는 떨림이 있고 잘 되지 않는 떨림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한방 치료하는 부분은 이런 뭐 혈관이 눌렸거나 이런 경우는 아닐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게 떨림이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기가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떨림이 없었던 분이 비교적 최근에 갑자기 떨림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떨림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게 미약하게 쭉 있어 왔다면,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는데 뭐 본인도 사실 잘 모르시고 막 수년 전부터 그랬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본태성 떨림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본태성 떨림이 이제 한방으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치료가 잘 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본태성 떨림은 다른 떨림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원인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만 본태성 떨림이 보통 긴장하거나 피로하면 좀 심해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양방치료든 한방치료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 긴장을 풀어드리는,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되느냐 하면 보통 확률이 저희가 뭐 본태성 떨림 가진 10분 중에 5분은 이제 이런 치료에 반응을 해서 효과를 좀 보시는데, 나머지 5분은 이제 치료를 해도 계속 비슷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치료가 이게 딱 잘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긴 한데, 그런데 또 이 본태성 떨림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든지 그런 질환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이 본태성 떨림하고 파킨슨병은 진짜 확연히 달랐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알약 굴리는 것 같은 떨림이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이럴 때는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일상적으로 떨림이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뭐 음식이나 행동이나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태성 떨림이 이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또 확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떨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니신 분들은 괜찮지만 떨림이 있으시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들이 조금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더 각성시켜버리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술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술은 좀 이완시켜줘서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딱 그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보통 떨림이 있으신 분들이 술을 드시면 완화되는 걸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술이 좋구나 해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그 술 기운이 떨어졌을 때 반동으로 더 심하게 떨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술을 드신 그 순간에는 완화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더 심하게 그러실 수가 있어가지고 술도 피하시는 게 좋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불편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위에 따라서 만약에 머리를 떠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게 머리를 떠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목 근육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자목이 있으시다든지 뭐 거북목 이런 게 있으시면 또 머리를 좀 더 떠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머리를 뒤에 살짝 기댈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머리에 목의 근육들을 좀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또 좀 이제 만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손을 떠시는 분이라고 하면 손을 쓸 때 팔꿈치를 이렇게 그 떠는 손을 팔꿈치를 다른 손으로 잡아주신다든지 또는 팔꿈치를 이렇게 책상에 기대신다든지 또는 몸통에 이렇게 바짝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또 이런 팔 쪽에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약간은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한 번도 이제 저는 경험이 없어서 아예 배려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떤 분한테 왜 그래? 예,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맞습니다. 나중에 정남이 안 만났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겠다 싶네요. 그 떨림이 뭐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조금씩 떨 수는 있는데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네. 그리고 약물 때문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로 한방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네. 파킨슨병하고 말씀하신 약물에 의한 떨림하고 그다음에 본태성 떨림 이 세 가지가 제일 흔하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했습니다. 그래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씩 조절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또 저는 과장님이 오셔서 떨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샵 99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어놨어요. 자, 금요일 또 이렇게 오전을 알차게 채워주신 김철은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애쓰셨습니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차명아 여러분의 꿈꾸는 오후 들으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새벽 아이쇼잉? 예, 감사합니다.